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제주도 일정이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가기로 됐어요. 식구가 많아서 자리가 좀 빠듯하더라고요.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며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던 정숙 씨. 며느리에게 온 카톡 한 줄에 그녀의 봄은 순식간에 겨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할 꽃구경 대신 며느리 친정 식구들에게 밀려나 홀로 빈집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 여러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깍두기가 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리가 없다는 그 뻔한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심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참담함. 오늘은 그 서러움을 딛고 경주로 떠나 진짜 행복을 찾은 한 어머니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입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자식들 전화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어머니, 꽃구경 가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 설레어 새 옷 장만해두고 기다렸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다음에요. 라는 차가운 거절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숙 씨도 그러셨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마주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셨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은혜 여사가 여러분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지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봄이 달라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면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그해 봄은 제 마음에 찬바람만 들어왔어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저 혼자 이 집에서 살아온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숨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봄이 오면 꼭 어디든 나갔어요. 가까운 공원이든 드라이브든 별거 아니어도 같이 나가는 게 좋았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자 하면, 그러자 하고 바로 일어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없으니 봄이 와도 집 밖이 멀게 느껴졌어요. 지난 봄에는 창문으로만 꽃을 봤어요. 나가봤자 혼자라는 게 더 쓸쓸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들 종수가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버텼어요. 명절마다 찾아오고 가끔 주말에 와서 밥도 같이 먹고 며느리 재원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표정이 늘 밝진 않아도 인사는 꼬박꼬박하고 어머니 드세요 하면서 반찬도 가져다 줬어요. 생일날 케이크 들고 온 적도 있고 명절에 빈손으로 온 적도 없었어요. 사위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그게 며느리 아닌가요? 저도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잘해주는 며느리 찾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재원이한테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큰 기대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었는지 봄 여행 하나로 다 알아버렸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아들 종수가 저녁에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우리 4월 초에 제주도 가려고요. 같이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어미한테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여행 가자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그 말이 그냥 말인 걸 알면서도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설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정도였어요. 어디 가면 좋을까? 어디서 밥을 먹으면 좋을까?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며느리가 좋아하는 흑돼지, 혹시 손자 데려오면 넓은 해물탕집도 괜찮겠다 싶고 저는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괜히 즐거웠어요. 4월 제주도 날씨는 어떤가 찾아보고 어디가 유채꽃이 예쁜지도 검색해보고 70이 넘은 할머니가 밤에 혼자 여행 정보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게 또 행복이었어요. 남편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이 여행 가자고 했다고, 우리 종수 이제 다 컸다고요. 다음날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원아, 어제 종수가 제주도 간다고 하던데 어디 어디 가고 싶어.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말이죠. 답장이 오질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바쁘니까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살림하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읽지도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재원이 요즘 많이 바쁜가? 어머니가 문자 보냈는데 안 읽던데. 아들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냥 바쁜가 봐요. 요즘 일이 많다고 했어. 하고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말하면서 눈을 살짝 피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하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어요. 며느리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주도 일정이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가기로 됐어요. 식구가 많아서 자리가 좀 빠듯하더라고요.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저 그 문자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리가 빠듯하다고요. 처음부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랑 가는 여행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건 그냥 말만 한 거였던 건지 아니면 아들도 며느리한테 말을 꺼내 봤다가 막힌 건지 저는 그 속사정이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이제 와서 캐묻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미가 아들한테 왜 며느리가 나를 빼냐 고 따진다고 해봐야 결국 아들만 가운데서 힘든 거잖아요. 그날 저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서 혼자 밥을 차렸어요. 시금치 나물이랑 된장찌개, 달걀 부침이요. 항상 하던 반찬인데 그날따라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밥을 반쯤 먹다가 그냥 수저를 내려놨어요. 창밖에는 벚꽃이 다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이 피 우수수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예쁜데 하나도 안 예뻐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날 같이 밖에 나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꽃 보러 가자 하면 뭐든 따라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그리운 것도 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며칠 뒤에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뭔가 미안했는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주도는 진짜로 다음에 같이 가요. 이번엔 일정이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한번 봤어요.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그 눈빛에 다 보이니까.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았던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운했던 거예요. 설레었던 마음이 컸던 만큼 내려앉는 것도 컸던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나 갈 데 있어. 어디요?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 그 순간 아들 표정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행이다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갈 데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이었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에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친하게 지내는 친구 셋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봄 여행 한번 갈까? 어차피 꽃은 피었는데 아들은 제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더라. 다들 한바탕 웃었어요. 그렇지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며. 그러면 우리끼리 가자. 우리가 더 잘 놀잖아. 우리는 경주로 갔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내내 수다를 떨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자식 얘기, 건강 얘기,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얘기, 창밖으로 봄 들판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황리당일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교촌 한옥마을도 둘러보고 다리가 좀 아파도 그냥 걸었어요. 구경이 좋았거든요. 저녁엔 경주방에 막걸리도 한잔 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누워서 얘기하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어요. 이 친구는 큰아들이랑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고 저 친구는 딸이 외국으로 가서 명절도 혼자 보낸다고 하고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를 눈치 보게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였어요. 제주도 간 아들 내외 소식은 며칠 뒤에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랑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다 앞에서 다들 활짝 웃고 있었어요. 날씨도 맑고 사진도 예뻤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먼저 기대하지 않기로요. 아들이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줘도 내가 알아서 살기로.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전화하길, 며느리가 살갑게 대해주길, 가족이 나를 챙겨주길. 그 기다림이 결국 저를 서럽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서운함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제 마음만 쪼그라드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들한테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친구한테 전화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내려놨어요. 그냥 인사하고 고맙다 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뭔가를 바라면 서운해지고, 서운해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는 걸 줄이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챙기기로요. 봄 여행 하나로 많은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색도, 아들의 우선순위도, 그리고 제 자신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내가 나를 챙기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봄이 오면 저는 제 친구들 먼저 부를 겁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정숙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내 봄날을 서럽게 보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사연이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우선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서운함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만 멍듭니다. 이제는 아들 전화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내가 나를 대접할 때 남들도 나를 대접해주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도 한 번쯤 갖게 된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은혜 여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위로와 사이다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